우리는 삶이 사는 것이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현실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괴롭고, 건강이 안 좋아서 괴롭고, 외로워서 괴롭고, 남들과 달라서 괴롭고, 희망이 없어서 괴롭고,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 힘듦, 이 괴로움, 이 고통, 이 불행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이 힘듦, 이 괴로움, 이 고통, 이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힘듦, 이 괴로움, 이 고통, 이 불행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힘듦, 이 괴로움, 이 고통, 이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몸이 아프니 몸에 있는 것일까요? 현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우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힘듦, 이 괴로움, 이 고통, 이 불행은 모두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속이 아닌 다른 곳에서 괴로움을, 불행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고통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모두 마음의 불행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불행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있는 곳은 오직 마음뿐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가진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몸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마음입니다. 그럼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정의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마음이란 사실적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해서 내린 생각의 평가에 대한 몸의 반응이 일어나는 곳, 또는 몸의 반응으로 일어난 것. 친구랑 3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3시가 넘었는데도 약속 장소에 친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봅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적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머리가, 생각이 비교하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분명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생각의 평가입니다. 친구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몸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뚜껑이 열립니다. 기분이 나빠지면서 화가 납니다.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일의 다른 버전 2입니다. 친구랑 3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3시가 넘었는데도 약속 장소에 친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봅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적 정보로 갔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머리가 생각이 비교하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이럴 친구가 아닙니다. 약속 시간에 늦을 친구도 아니고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을 친구도 아닙니다. 이 친구가 이러는 데는 분명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어떤 사고가 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생각에 다른 평가입니다. 친구에게 사고가 났다는 생각은 몸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몸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일의 다른 버전 3입니다. 친구랑 3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3시가 넘었는데도 약속 장소에 친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봅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적 정보로 갔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머리가 생각이 비교하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이러고 있다는 것은 나를 놀래는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생각에 다른 평가입니다. 친구가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은 몸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가슴은 기대와 설렘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흥분됩니다. 이렇게 설레고 흥분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실적 정보를 머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펼쳐진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면 불행한 마음이 일어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면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고, 단순히 이것뿐입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행복한 마음을 원한다면 일어난 일을 그저 행복하게 해석하고 평가하세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우리의 내적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프레임 또는 틀, 관념이라고도 합니다. 이 프레임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보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해석이나 평가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일어난 일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고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의 상처가 치유되면 일어난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기가 쉽고, 일어난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한마디로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행복을 원한다면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존감을 높이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온전한 자기사랑은 온전한 자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